안녕하세요. 소문난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40년, 50년 된 상업지에 주목하라입니다. 단서 조항이 하나 붙었어요. 40년, 50년 된 상업지. 자, 왜 이 단서 조항이 붙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사업성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 구역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뭐 1종부터 준주거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용적률이 가장 높은 게 어딜까요? 맞습니다. 상업지죠. 그렇다 보면 상업지가 재개발, 재건축 시에는 가장 큰 용적률, 그러니까 가장 큰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40년, 50년 된 상업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한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0년, 50년 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지어진 건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건물들 높이가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40년, 50년 전에는요, 높은 고층 빌딩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3층 이하로 진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50년 전에 지어진 상업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했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으니까 큰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4, 50년 전에 이제 4, 50년 된 상업지 재개발, 재건축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또 눈여겨보셔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내용 때문인데요. 일전에는 상업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했을 경우엔 상업 비율을 무조건 40%를 넣었어야 됐어요. 나머지 60%는 이제 주거로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게 상업지인데 상업 비율을 넣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로변이고 또 역세권이에요. 상업시설이 40%가 들어온다고 하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까지 굉장히 임대가 잘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분양은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세권하고 굉장히 거리가 좀 떨어진, 그리고 대로변이 아닌 대로변 2면, 3면, 4면 정도에 위치한 상업지는 어떨까요? 자, 거기에 상업시설을 많이 분양을 한다고 하면 임대가 잘 나갈까요? 임대가 잘 나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양률도 떨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역세권이 아니고 또 3, 4면 도로에 위치한 상업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업지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대책을 하나 내렸죠. 자, 뭐라고 이제 대책을 내놨냐면 서울시 도심 상업지 주거 비율 최대 90%까지 허용을 해준다고 해요. 자, 90%까지 허용을 해준다고 하니 주거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이 좋아지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상업지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상업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업지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알아보셔야 되긴 하는데, 자, 서울시 전역에 있는 상업지를 한번 제가 지도로 표시를 해봤어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상업지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유일하게 좀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여의도 쪽에도 굉장히 상업지가 많이 분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지로 쪽, 중구 쪽에도 굉장히 크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의도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건물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이 상업지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아파트를 투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가도 있긴 한데 유일하게 상가를 투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재건축 단지 내 아파트 상가 요 정도를 투자하실 수 있고요. 사실상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작은 상가, 구분 상가, 굉장히 아파트 단지 내 구분된 상가도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전용 한 7, 8평 정도 되는 게 한 7,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엔 굉장히 좀 버겁고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의 가장 넓은 상업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죠. 서울시에서 가장 큰 상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려면은 그 지역의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얼만큼 노후가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지역에 있는 지역의 노후도를 표시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빨간색일수록 40년 이상을 표시한 겁니다. 자, 전체가 거의 빨갛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부만 좀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95%가 지금 40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40년이고 많게는 80년대까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는데요. 층수 또한 굉장히 낮아요. 옛날에 졌기 때문에 층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일어날 시 많은 용적률을 받아서 큰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 주셔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지역들이 왜 여태까지 재개발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중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1979년도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건물의 노후화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최대 규모의, 서울시 최대 규모의 상업지고 또 서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구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건물 신축과 증축은 아예 불가했어요. 쪼개기도 불가했고요. 심지어 건물이 오래돼서 보수를 하는데도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979년도에서 지금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1979년도에서부터 쭉 서울시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06년도 때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데 바로 오세훈 시장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큰 청사진이 만들어졌어요. 재개발에 대한. 자, 그렇긴 한데 2011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집권하면서 이걸 또 전면 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무산시키고 나서 2014년에는 또 다시 분할 개발 결정을 또 내리죠. 2017년도에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났어요. 그런데 19년도 1월에 돌연 이 사업을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는 도시재생을 발표해버려요. 자, 도시재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페인트 좀 칠해주는 거, 도로 조금 확보해주고, 뭐 건물이 노후화됐으면 위로 올릴 수는 없고 그냥 겉면만 살짝 리모델링 하는 정도, 이게 도시재생인데요. 자,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중구는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도시재생으로 발표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중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구 쪽에 이제 핵심 라인이 어디 라인이냐면요. 을지로 2가, 3가, 4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중구의 허리 라인이에요. 역세권 인근이고 가장 개발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을지로 2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지로 2가 정비 계획을 변경했다고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재개발 속도 낸다? 이렇게 냈거든요. 자, 분명히 도시 재생으로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재개발 속도를 낸다고 해요. 대규모 전면 철거에서 필지산이 개별 정비가 가능하게 되고 신한은행 건물은 통합개발, 저층의 박물관, 전시관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을지로 2가 같은 경우엔 전체적으로 통합개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개발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이 아닌 필지별 개발 중에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개발로 허가를 내줘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을지로 2가도 현재 지금 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3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지로 3가인데요. 지도에 보시면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된 라인이 있어요. 자, 이건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을지로 3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총 13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을지로 2가 같은 경우엔 필지별 가장 작은 단위의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발이 바로 을지로 3가 지구별로 묶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별로 개발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는 2021년 2월 17일, 자, 최근이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을지로 도시전병 재개발 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수정 가결했다는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변경을 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용적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적률이 기준이 600%인데요. 허용은 800%까지 해주고 상한은 몇 프로까지 두죠? 1028%까지 두고 있어요. 굉장히 높이 용적률을 많이 주는 거죠. 주 용도는 업무, 숙박, 주거고요. 업무, 숙박, 주거에서 주거, 숙박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을지로 2가도 그리고 3가도 지금 용적률도 변경해주면서 지구별로 개발을 해주고 있어요. 도시 재생이 아닙니다. 을지로 2가 3가 지금 전면 재개발로 변경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을지로 4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